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계양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장 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에 불참하면서 후반기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습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이 열린 계양구의회 본회의장. 군데군데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전체 계양구 의원 11명 중 절반가량인 5명이 불참한 겁니다. 불참한 의원 중 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의장 선출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혜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는데도 김유순 의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야합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아 김유순 의장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제출했습니다. 당론 따라서 그 의장 후보를 찍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이제 나가서 미통당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야합이죠 이게. 일단 본인은 참석하지만 현 그 김유순 의원이 의장직 사유권을 잡을 때는 저희들은 퇴장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지침을 통해 다른 당과 야합 행위를 하거나 경선에 불복할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양구의회는 지난달 25일 투표를 통해 김유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당시 김유순 의원은 6표, 박혜진 의원은 4표를 얻어 김유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유순 의장은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2년 동안은 제가 겸손하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우리 의원님들의 설득하고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후반기를 반쪽짜리로 시작한 8대 계양구의회. 의장 선출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김유순 의장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향후 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역사회 움직임이 긴박한데요.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인천시도 반발이 상당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묶여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실거주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의회는 최근 인천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 내륙 전 지역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 송도 국제도시 등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신도심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외 원도심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단체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얼차리를 주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천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핀셋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만 해도 원도심도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도 영종국제도시도 있기 때문에 그 핀셋 규제가 그렇게 어려운 규제가 아니었어요.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 실행 이후 20일이 흘렀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실수요자들은 부족한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아파트별로 한 1억에서 1억 이상씩 부족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 돈을 뭘로 메꾸냐고.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거 팔면 얼마가 되고 대출 얼마 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실소유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에 한해 실거주자로 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입주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집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전세 만기돼서 너가 이 집을 사서 들어갈 사람만 사. 대신에 은행 융자는 50%야. 살 사람이. 투기 세력은 잡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돕겠다는 정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018년부터 효성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약 200억 원이 오는 2022년까지 도시재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난 상황인데 주변 상황은 여전히 낙후돼 있는데요. 주민들이 언제쯤 이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네, 계양구 효성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계양구 도시재생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 지역 중에 이곳이 네.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은 1960년대 부평 수출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골목길 위주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자생된 마을입니다. 주차장,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등의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여 곳곳에 슬럼화 현상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로 변모시키고자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효성은 한자로 금성이며 동쪽의 반짝이는 별을 뜻합니다. 과거의 변성된 모습을 되찾고자 현재의 실방위를 맞춰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로 사업명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곳 효성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곳 효성마을만의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업 공모 신청 당시부터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 체육시설, 마을관리소, 도서관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집적화하여 한 곳에서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작품을 공모 중에 있으며 향후 효성마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전에 제가 과장님이랑 이곳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지만 이 사업 기간이 한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 주민들은 언제쯤 되면은 이 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업 준비 단계로 주민 역량 강화,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된 주민쉼터, 쌈지공원, 스마트 주차장은 조성공사를 7월과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므로 지역 주민들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느낄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건립 등은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효성마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양구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민선 7기 인천시 활동도 어느덧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민선 7기의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시민사회는 후반기에는 보다 활발히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해 줄 것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 7기 인천시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 토론회에는 인천시도 함께했습니다. 인천시는 전반기 주요 성과로 부평 미군 기지의 반환과 삼보급단 반환 결정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서울 지하철 인천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메리트 종료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메리트 종료를 위해서는 친환경 소각장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번역별로 친환경 생활 필수 소각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각시설이 만들어지면 그때서 저희는 우리 인천만의 자체 메리트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인천시가 시민 안전 정책에 집중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후반기에는 인천 본연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의 도시 비전을 좀 크게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진짜 완결성과 가독성을 갖고 있는 진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 긴 암흑으로 전문가들과 시민과 함께 숙고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이 변한 요즘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집 근처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휴식과 평안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도심 속 둘레길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천의 문화 둘레길 풍경을 이정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모길신 선생을 기린 공원. 곳곳에 작품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부천 문화둘레길의 첫 출발점입니다. 공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운동과 여가를 즐깁니다. 헬스장에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 정지해놓고 옛날에는 여기가 야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꾸며놔서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부천 역곡천 주변을 따라 자전거가 신나게 달려나가고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쁜 일상 속 걱정도 잠시나마 내려놓습니다. 부천 도심을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이 문화 둘레길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지역 속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천 옥길동과 범박동, 괴안동 일대를 돌아볼 수 있는 이른바 도시숲길은 전체 7.7km, 인근 고강동을 하나로 묶은 마음 이음길도 6km나 됩니다. 특히 고강마을 이음길에서는 자연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그 전보다는 요즘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아이들은 자연으로부터 체험을 하는 거고 어른들은 휴식을 하면서 가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팽배한 이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자리라고. 부천은 문화공간부터 도시숲길, 역사적 장소까지 지역 명소를 하나로 이은 길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시대의 관광 트렌드는 안전을 우려해 장거리 관광지보다는 친숙한 근거리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화둘레길은 사람 붐비는 곳이 꺼려지는 요즘 동네 가까운 곳을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혼자만의 여행이 가능하고 또한 마스크에서도 다소 자유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둘레길의 인기에 힘입어 부천은 앞으로 문화 코스 2곳을 더 만들어 모두 30km에 달하는 시민 휴식 공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부평구에도 새롭게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굴포천을 가운데 두고 한 바퀴 도는 모양새인데요. 물과 숲이 어우러진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잘 정비된 산책로, 옆으로는 굴포천이 흐르고 나무 사이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평구가 새롭게 조성한 둘레길, 걷고 싶은 길. 둘레 3.8km에 모두 4가지 코스로 조성돼 있습니다. 특히 쉼터와 산책로, 숲길, 조깅 등 코스별로 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새롭게 선보인 둘레길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깨끗하고 좋아졌네요, 많이. 그전에는 좀 지저분했는데 깨끗하고 좋네요. 둘레길을 만드는 데 쓰인 예산은 모두 20억 원. 주민 편의를 위해 체력 단련 기구도 설치했고 보도블록 대신 걷기 편한 탄성 포장재가 쓰였습니다. 특히 둘레길과 연결된 미세먼지 차단 숲에는 해송과 영산홍 등 나무 3만 3천여 주를 심었습니다. 물과 숲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둘레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부평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휴식 공간, 부평 걷고 싶은 길. 둘레길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늘고 있는 비대면 학습을 평생교육 분야까지 폭넓게 확장합니다. 경기도민이면 직업교육과 같은 평생교육도 이제 실시간 화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최지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 미용 전문 직업학교 강의실. 강사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강의를 합니다. 학생 20명이 동시 접속 중. 동물하고 사람 외에 다른 저기 식물이나 그런 데서는 옮겨지지 않는 거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 궁금한 점을 바로 묻고 답합니다. 같은 시간 수강생 집에 가봤습니다. 이론 수업에 이은 실습 교육도 마치 한 공간에 있는 듯합니다. 염색 결과물을 화상으로 보여주고 강사는 이른바 랜선 코칭을 해줍니다. 이제 학원을 가서 저희가 수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내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중장년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기술학교의 한 평생교육 강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원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학생들의 배우려는 욕구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은 계속 지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교육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평생교육 분야의 이런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선치기 전반기 평생교육 사업에 내실을 기하면서 5대 전략을 담아 미래형 평생학습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 분야도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기도가 미래를 향한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든 평생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비대면에 초점을 뒀습니다. 다양한 학습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도 2022년까지 만들 예정. 이곳에선 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별 평생학습 강좌 정보 등을 확인하고 예약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고 파주와 양평의 미래교육 캠퍼스에는 코딩과 3D 프린터 등 창의 공간을 확대하는 구상 등도 세웠습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김포시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두고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 정밀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김포 고촌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전수조사 이후 실시하는 추가 정밀 조사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포에서 분양권을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허위 계약 신고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중개사무소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김포시는 이달 30일까지 시민 공모전을 열고 홈페이지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이후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에게는 김포시장 상장과 최대 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후반기 주요 과제 중 하나, 바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인데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인천시는 임시 조직 형태였던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단을 매립 종료 추진단으로 정식 개편했는데요. 매립 종료 추진단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 합의 재논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등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오는 2025년 종료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